입금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만 되면 약속을 미루고 또 어기고를 반복하는 채무자 때문에 정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죠. 자, 채무자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면 무조건 약속을 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 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 TV. 안녕하십니까.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자, 예를 들어 채무자 10명하고 통화를 해보면 그 중에서 무작정 돈을 안 주겠다고 하는 채무자는 한두 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말인즉슨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그 후에 정확하게 입금 약속을 지키는 채무자가 드문 것이 사실상 가장 큰 문제겠죠. 아니,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입금 약속이라도 하지 말지 분명 입금을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선 약속을 어기는 채무자 때문에 채권자분들은 더욱더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또 무슨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법은 너무 어렵고 또 복잡하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또한 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로 법적 절차 비용을 쓰는 것도 부담스럽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채무자의 약속만 하염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반복적으로 어겨지는 채무자의 약속을 믿고 또 기다리다 보면 어느샌가 1, 2년이 금세 지나버린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가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그리고 입금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 또는 아닌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추심 업무를 하면서 5,000명이 넘는 채무자를 접해본 경험, 또 그리고 신뢰도와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현재 추심 업무를 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구성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채무자가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무조건 신속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생각도 없이 너무나도 쉽게 약속을 해버리는 채무자입니다. 즉 본인의 자금 일정과 계획 등을 살펴보지도 않고 대충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채무자들이죠. 그런 채무자들이 약속을 하는 날을 보면 주말이나 공휴일, 즉 달력에 빨간 날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아니 쉬는 날에 입금을 정말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채무자는 인터넷 뱅킹, 폰 뱅킹 다 되는 세상에서 무슨 그딴 것에 신경을 쓰느냐고 하죠. 그리고 쉬는 날이면 그 다음 날에 입금을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까지 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금 약속에 대한 큰 부담도 느끼지 않고 또 달력도 제대로 한번 쳐다보지 않고서 약속을 하는 채무자들의 대부분은 그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더욱더 심각한 것은 채무자가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분들이 쉽게 통화를 끊어버리거나 또는 입금 약속을 받았다고 안심을 해버린다면 채무자가 입금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된다는 거죠. 우선 채무자가 그런 식으로 성의 없이 약속을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채무자 자필로 지불각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라고 해보십시오. 만약 지불각서를 작성한 후에 또다시 입금 약속을 어긴다면 그 지불각서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증거와 원인 서류가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보증인을 세우라고 해보십시오. 자,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보증인도 세우지 못한다고 하고 또 지불각서조차도 귀찮아서 작성하기 싫다는 등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건 채권자분을 너무나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채무자가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한다면 오히려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채무자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닌 이렇게 채무자에게 지불각서 작성 등 무엇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압박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분명 회수의 가능성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 번도 약속을 미루지 않는 채무자는 있어도 한 번만 약속을 미루는 채무자는 없다는 겁니다. 입금 약속 날이 돼서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면 그제야
입금이 안 된다고 하는 채무자들이 정말 많죠. 자, 그런 채무자들이 자주 하는 말들은 이상하게도 패턴처럼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서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나오지 않았다고 하죠. 또는 지금 대출을 여러 군데 신청해뒀는데 아직 심사 중이고 그 대출금이 나오는 즉시 변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청 및 어디 결제를 받을 거래처에서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자신이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는 핑계를 대기도 한다는 거죠. 자, 솔직히 어디서 돈이 나오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자신의 일이 잘 되고 또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때 주겠다고 하는 약속과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 현재 채무자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채무자에게 말을 해보십시오. 아니, 지금 원청이나 결제 거래처에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거래했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각종 계약서 등 거래한 내역을 확인시켜 주세요 하고 말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니 그 정도는 보여주셔야 제가 믿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시면 되겠죠. 자, 채무자가 그런 거래 내역들을 보내온다면 진짜 결제 대금을 채무자가 못 받고 있는 건지를 채권자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3채무자, 즉 채무자가 결제받을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대금 결제가 아무런 이상이 없이 지급될 수 있을지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조회가 어렵다면 저희 돈도 대표전화 1599-2590으로 연락을 주시면 돈도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그냥 전부 무료로 조회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채무자와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하거나 또는 직불 동의서를 받아서 채무자의 결제 거래처에서 채권자분이 직접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이처럼 채무자가 제출한 그런 자료들은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다 줄 것이고 동시에 채권자분들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 채무자가 대출 신청을 해뒀다고 하면 대출 심사 중인 메시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라도 확인시켜 달라고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채무자가 이 정도도 확인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말해 뭐 하겠습니까? 채무자가 하는 말은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속한 법적 절차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죠. 세 번째는 채무자 자신의 재산 상태 그리고 신용 상태에 비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변제 약속을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채권자분들이 판결문 등 집행 권한을 받고 나서 저희 돈도나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 조회 및 신용 조사를 해보시겠죠. 자, 그런데 거의 90% 이상의 채무자들은 국세 체납 및 각종 금융권의 대출금 연체 등 수많은 채무 내역이 발생한 상태일 것입니다. 또한 많은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주소지도 똑바로 해놓지 못하는 즉 위장 전입 상태인 채무자가 너무나도 쉽게 변제 약속을 하고 또 허황된 말을 하는 경우겠죠. 예를 들어 채무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며칠 뒤에 바로 주겠다 또는 한 달, 두 달에 나눠서 주겠다고 하면서 대충 약속을 하고 전화를 빨리 끊으려고 하는 채무자들입니다. 듣는 채권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대도 되고 또 뭔가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은 좋겠지만 역시나 그런 채무자들은 약속을 쉽사리 어기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판결문 등 집행 권한을 받고 나서 채무자에 대한 각종 조회 및 조사를 하고 또 그 자료들을 분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채무자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내가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를 판단하고 또 결정하기 위함이겠죠. 그렇다면 채무자가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한다고 해서 믿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채무자가 한 달, 또 두 달 뒤에 변제를 한다고 하면 그냥 오늘 당장 얼마라도 입금을 하라고 해보십시오. 아니 큰 금액도 아니고 단돈 10만원, 20만원이라도 입금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 돈도 없다고 하거나 또는 오늘은 입금이 안 된다고 하면 자기 주머니에서 돈 10원짜리 하나도 꺼내놓긴 싫은 채무자겠죠. 네 번째는 변제 기한을 길게 잡아서 계속 시간만 끌어가는 유형의 채무자입니다.
자, 만약 채무자와 입금 약속을 하는 상황이면 서로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협의한 날로부터 15일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 기한을 한두 달 이상 멀리 잡게 된다면 그 약속 자체가 흐지부지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죠. 특히 채무자에게 수많은 채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건데 2달 뒤, 3달 뒤에 변제를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시간 동안 채무자는 그나마 있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또는 숨기고 아예 잠적을 해서 연락조차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힘들게 협상과 합의를 한 그 감정이 식지 않도록 약속을 15일 이내로 신속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한 후에도 그냥 넉넉히 기다렸다가 입금 약속 당일에 가서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고 입금을 하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입금 약속일 7일, 5일, 3일, 이틀, 하루 전 이런 식으로 문자라도 해서 채무자를 압박하고 또한 입금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것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마지막 5번째는 연락이 잘 안 되는 채무자입니다. 입금 약속 이후에 전화통화 등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채무자들이 정말 많죠. 자, 만약 겨우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전화를 반드시 주겠다고 하고 나서 연락을 주지 않는 채무자들이 꼭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문자를 해도 답장조차 없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채권자분들은 지금 와서 무슨 법조치를 하기도 그렇고 또 채무자 집에 방문을 하면 감정 싸움이라도 할까봐 이번에는 그래도 입금을 해주겠지 하면서 마냥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채무자가 너무 믿음이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뭘 해보기가 귀찮아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자, 채무자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방문을 가서 분란을 만들어 압박을 주든 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든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5번째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경우죠. 채권자분들의 연락조차 쌩깔 정도의 채무자 같은 경우는 돈을 줄 마음이 전혀 없을 뿐더러 채무 변제에 대해서도 큰 신경을 쓰지 않는 채무자들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을 떼인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떼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한참이 지난 후에 인지를 하는 채권자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정말 자신의 소중한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직시하고 또 신속한 판단과 결정을 할 줄 알아야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정말 송구스럽지만 채무자가 돈을 떼먹고 또 갚지 않고 있는 것에는 채권자분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위 각 상황마다 알려드린 대로 채무자에게 요구해야 될 서류를 받았거나 또 해야 될 말들을 채무자에게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자, 그렇게 했다면 분명 현실을 빨리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향후에 어떠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큰 무기도 지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채권 회수는 정말 신속성과 타이밍의 싸움이죠. 자, 예를 들어 오늘 내용을 알고 채무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또 많은 무기를 장착하고 싸우는 채권자분과 반대로 하염없이 약속만 기다리다가 채무자가 잠적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채권자분이 있다면 과연 누가 먼저 돈을 받게 될까요? 채무자를 보호하는 수많은 법률이 있고 또 지금도 생겨나고 있지만 돈 도는 채권자분들이 살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현명한 판단과 빠른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